자, 어떻게 2교시 한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교시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세 번째 거와 네 번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제가 왜 총무님한테 자꾸 이 칠판에 제목을 지우지 마십시오라고 제안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유는 아까 제가 1교시 때, 2교시 때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 거래는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한 거 맞죠? 그러면서 여기 부동산은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지도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매매가 안 들어가죠. 여기는 토지가 들어가요. 주택만 들어가요. 주택 분명히 이제 시험장 가면 이게 섞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 하는 거 맞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밑에 세 번째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취득을 한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요번에 이 취득 아니 제가 친 거예요. 자, 취득. 네. 갑자기 열심히 하지. 자, 그래서 취득을 동그라미 쳤죠. 네, 제가 쳤어요. 그럼 취득이라는 거는 내가 이 동네 집을 하나 취득했다. 이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동네 내가 집을 하나 취득했다는 건 샀다. 강남에. 그러면 그 말은 매매했다라는 거예요. 임대차 했다라는 거예요. 매매로 샀다는 거예요. 취득은 임대차 1000에 30으로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겠지. 그러니까 여긴 또 임대차가 안 들어가니까 어떨 때는 임대차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매매가 되고 어떨 때는 주택만 되고 어떨 때는 부동산만 되는 것들이 제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허가 받죠? 뭐를요? 뭐를요? 아이, 또 여긴 또 토지만 들어간다네. 아니, 아까 또 주택이라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이래서 이 제목을요 계속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큰 타이틀을 계속 보시면서 만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미리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외국인을요, 파란 눈에 미국인 외국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이 외국인을 미국 시민권자로 제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지인들이나 친구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라면 생김새는 한국인이죠.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국적이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그 사람은 외국인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민권자를 예를 들면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90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번에 1번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죠. 예, 상호주의라는 거를 나중에 잔잔히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셔갖고 여러분 명의로 한 평 1제곱미터라도 땅을 못 산다면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땅 못 사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땅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니네들이 안 돼? 우리도 안 돼. 니네들이 돼? 우리도 돼.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이해 잘 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때가 언젠데 이런 걸 하겠어요? 40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 자, 하여튼 이해 잘 되는 데는 안 나오는 거야. 뭐 시험이 뭐 한두 번 자, 그 다음에 초록색 2번. 자,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거는 쉽게 가세요. 자, 그래서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제 신고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계약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한 경우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며칠 이내 신고하래요. 60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안 읽고 싶은데 자, 분명히 여러분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만 가로 안에 말을 읽겠습니다. 분명히 거기 보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보면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제외한다 써 있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제외한다라고 제가 읽을게요. 매매계약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왜 자꾸 제목 보라고 좀 전에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기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일 때는 무슨 신고를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매매뿐이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매매계약일 때는 무슨 신고를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거기 보면 외국인의 계약은 60일 이내 하죠. 그러나 가로 안에 매매 계약은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럼 30과 60 중에 어느 게 먼저야 30이 먼저고 60이 나중에 세워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먼저지.
그렇다면 아니 거기 계약은 도대체 뭔데? 대표적으로 하나 써놓으세요. 증여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않게 되면 저 뒤에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뒤에 나와요. 이제 잠시 후에 뭐 첫 바퀴 때 안 해오셔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게 할게요. 외국인이 매매로 집을 샀죠. 그러면 무슨 신고해?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이내? 30. 하지만 외국인이 계약 중에 증여로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 언제?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니까 이 제목을 잊지 마시라고 총무님한테 지우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 제목이 같이 놀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약 외의 원인이 거기 보면 상속, 경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 밖에 내용 써 있죠. 그런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몇 개월 이내 신고하래요? 6개월. 그래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적혀 있는 거 맞죠? 어려운 거 없어요. 대신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를 보시면 자 이해시켜 볼게요. 자 이제 시험장 가잖아요. 자 이제 30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여기는 30이 끝이지만 여기는 30이에요, 6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30일이 나왔지만 여기는 60하고 6개월인데 요 두 숫자를 거꾸로 장난치는 문제가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안 외워지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겠죠. 계약 외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자, 그럼 요거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 쉽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림 그려서 기초답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상속이 뭔지 다 알잖아요. 자, 예를 들면 A라는 아버님이 자 강남의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강남구에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아버님한테는 B라고 하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대요. 자, 나머지 가족들은 얘기 안 할게요. 요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요 아들이 대학교 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이만저만 하더니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거기서 살아 미국 뉴욕에. 그럼 얘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 맞죠? 그럼 미국 시민권자면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지만 얘는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라니까 미국 시민권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렇게 돼 살고 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만저만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미국 시민권자 아들한테 상속해 줬을 수 있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시민권자를 떠올리면 돼. 강남에 계신 아버님이 뭐 쓸데없는 미국인 눈 파란 스미스 씨한테 왜 주겠어 집을. 멀쩡한 미국에 스미스 씨가 왜 주냐고. 가만히 있는 미국 사람 아무나 왜 줘. 그러니까 시민권자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지. 아들이니까. 미국인이라도 아들은 아들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안 살고 미국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만저만 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와야죠. 근데 이 친구도 거기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바로 오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뭐 회사 휴가를 내고 뭘 하고 하려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줄까요? 타이트하게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한국이지만 미국 갔다 오라면 애가 걸리고 뭐 학원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60이라는 숫자와 6개월이라는 숫자 두 숫자 중에서 어느 숫자가 좀 더 여유 가질 수 있는 숫자예요? 6개월. 그래서 여기 6개월이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차피 숫자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91페이지를 말합니다. 맨 위에 보면 6개월 써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박스 밑에 3번 보십시오. 자, 밑줄을 제가 두 군데 칠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외국인 등으로 변경 밑줄 띄시고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 밑줄 띄시고 변경된 날로부터 60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그 6개월을 60이라고 내도 기초 때 뭔가 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외울 수도 있겠지만 절 보시면 안 외워도 외워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줄여서 저는 계속 보유다. 자, 그냥 편하게 보세요. 금방 외우게 해줄게. 자, 국적이 변경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6개월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건 뒤에 가면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시험장 가서 요 숫자를
60으로 쓸 건가 6개월로 쓸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린다면 자 기초답게 제가 샘플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저희 이제 어머니의 여동생이니까 저한테는 이모겠죠. 예, 저희 이모의 남편이가 이모부인데 저희 이모부가 이제 대한항공에 계시다가 이제 아시아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쪽에 이사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잘 하셨는데 워낙 뭐 외국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외국 체질이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저희 이모부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캐나다에 토론토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캐나다에 좀 있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기 전에 저희 이모부가 분당에 있는 집 있죠. 분당 집 다 팔아갖고 이제 캐나다 간 거야. 미국으로, 저 외국으로. 근데 이렇게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문제는 저는 뭐 살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하고 왔어.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올 때 난 절대로 이민 안 한다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여러분이 캐나다 갔어. 미국 갔어. 가면 뭐 길을 알아. 영어가 자유로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교포들이 집 알아봐주고 500불 전화나 주고 300불 애 학교 알아봐주고 1000불 맨날 이런 거야. 물론 뭐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니까 대가 받는 것도 좋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가지고 간 돈 갖고 쓰면 안 되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학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라도 하나 한다고 뭐 글로서리나 뭐 런더리 이런 거. 그럼 다 그런 가게 하는데 그런 가게들은 이제 한인들이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가게 소개시켜 줘요. 다 덤탱이야. 다 덤탱이야. 말도 안 되는 가게들. 그리고 덤탱이 썼으면 이제 그러려니 해요. 딴 놈 오면 걔한테 덤탱이에 덤탱이를 또 세워.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래. 근데 나는 이 이모부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아니 이렇게 좀 사람이 젠틀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고 왜 그 캐나다 빨래를 빨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 물어볼게. 빨래는 캐나다야. 한국 빨래를 빨아도 돼. 아니 외국 가선 빨래 빨고 한국에선 빨래 못 빠는 이유는 뭐야? 빨래는 캐나다라고?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그런 마인드로 여기서 살면 되는데 여기서는 창피하고 거기 가선 빨아도 되고 말이 안 되잖아. 뭐 좋겠어요. 나 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갔는데 영어도 안 돼. 또 이제 여기 캐나다는 좀 괜찮지만 미국 같은데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한인들 막 알잖아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 심해.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올라 그랬더니 집 다 팔고 갔잖아. 이해 가죠? 그럼 여기 다 팔고 다시 올라오면 3년 만에 집값이 얼마 뛰었어 이 동네. 거기서 뭐 얼마나 돈을 막 철철철철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지도 못해. 갖고 요새 그 저 이모부 저는 워싱턴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1 샵인가 그걸 한대요. 그래서 $1 샵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가보진 않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이제 가서 이제 시행착오 겪다 보면 결국 돈을 많이 까먹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근데 만약에 가시기 전에 분당의 아파트를 안 팔고 갔다고 칠게요. 여유가 돼서 안 팔고 갔어.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갔죠. 캐나다 이민 갔죠? 근데 여기 내 생활이 체질이야. 체질이야. 역으로 다시 이민 올 수 있으니까 안 팔고 갔다고요. 갔더니 캐나다 생활이 체질이야. 아니 뭐 얼마나 좋아. 스키 타는데도 돈 얼마 안 들지. 골프 치는데도 돈 안 들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친구도 없고 매일 골프채 휘두르는 것도 하루 이틀인 사람도 있고. 선생님 친구 없어도 돼요. 골프채만 종일 휘두를 수 있다면 제 인생에 저는 골프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좋은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체질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안 돼요? 체질이라고 이제. 체질이라는 얘기는 적응을 너무 잘했다고요? 자, 그럼 시민권자가 됐죠? 그럼 외국인이 된 거야, 아니에요?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적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 이모부는 한국에 있어요? 미국, 캐나다에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죠? 비행기 타고 오려면 시간을 넉넉하게 줘요? 타이트하게 줘요? 넉넉하게 주라고 이렇게 이해시키면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3월에 이제 모의고사 나오겠죠? 계속 보유는 60일이죠? 계약 이외는 60일이죠? 이거 문제 내오겠죠? 예, 그럼 여러분은 외웁니다. 66월 6월 300 빽빽 66월 6월 300 빽빽 제목을 안 외웠네.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모의고사만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부탁 좀 하자. 제목 좀 외우고 공부하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발 좀 제목 좀 외우고 66월 좀 외우자. 66월 66월은 빵꾸가 나. 66월 빵꾸가 나. 머리가 빵꾸가 나갖고 제목이 나가니 도대체. 제발 부탁이야. 제목 좀 외워. 난 진짜 이거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 나 제목을 안 외운 사람 망한다는 거.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 같지만요, 가만히 들어보면 뼈 있는 말이야. 제목 안 외우는 자 따라서 제목으로 망하게 돼 있어. 요 기초 때 단단히 제가 예를 들어주잖아. 이거 잘 기억하셔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91페이지 내려오면 초록색 3번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적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에 있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간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내면 잘 틀립니다. 신고 간청이 뭔지는 제가 아까 1교시부터 계속 얘기했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인 신고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용도, 구역, 지역은 도대체 어디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박스가 31회 때 출제했고요. 최근에 10월 달 시험엔 32회 때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 33회 때 나올 차례입니다. 보통 2년마다 많이 뺏기는데, 자, 기억번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자, 그 뒤에 거 밑줄 하나 칠까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밑줄 띄세요. 자, 나머지 그냥 생략할게요. 좀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니은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밑줄, 니은의 문화재보호법이란 말을 밑줄 치시고요. 그 줄 맨 끝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밑줄, 디귿번 맨 끝에 생태 경관 보전지역 밑줄, 리을번 맨 끝에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밑줄. 자, 밑줄을 딱 치는 순간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네 가지죠. 근데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잖아. 그럼 얘는 매력 덩어리지. 출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31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2년 전에 선배들 답은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없죠. 그래서 그게 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근본적으로 외우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여러분이 혼자 책을 보실 때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잘못 공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그 4개 용도 지역지구에 있는 땅을 살 때는 허가받으면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여기 4개 지역은 외국인한테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못 사게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지, 허가받아서 사라고 묶어놓은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 볼까? 지금 기역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맞죠? 자, 우리 지금 경기도, 자, 북쪽으로 올라가 봐요. 거기 가면 포천, 철원, 연천 이런 데들 많죠? 그럼 거기 군부대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 있는 땅을 외국인이 샀어. 거기다 건물 지어. 그래갖고 높은 빌딩 지어갖고 우리나라 군부대들 다 사찰해. 그러니까 그걸 다 북한으로 넘겨보내. 나중에 보니까 그 외국인의 자본이 북한 자본일 수도 있지. 이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신청하러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야. 허가를 받아서 사라는 게 아니라 안 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허가 내줄 것 같아? 통일이 되면. 통일은 언제 되는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안 내주면 못 사게 하겠다는 얘기. 또 예를 들어줄까요? 봐봐. 두 번째가 문화재보호법 맨 끝에 보호구역이죠.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땅을 외국인이 샀어.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일본에서 온 돈이야. 이것들이 새벽만 되면 맨날 포크레인으로 땅 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화재 다 지네 나라로 가져가고 있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초부터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 허가 받으라는 게 아니야. 못 사게 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디귿번 맨 끝에 보면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있죠. 예를 들어 달라. 예를 들면 우리 KBS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뭐 창녕의 우포늪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로 행위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한가득인데 미국 사람이 샀어. 늪 다 메꿔갖고 거기다 호텔 져. 와 자연 현관을 담은 호텔이라고 광고하고. 그럼 말이 돼 안 되잖아. 그 이거 허가 내주겠냐고요. 허가 안 내준다니까. 허가 받으라는 게 아니야.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야. 못 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4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또 도서실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 군문생야라고. 군문생야, 군문생야 그러고 다니겠지. 자 이렇게 내고 정답 5번 낼 테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피나는 노력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해는 다 돼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기초 때는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여기 챕터 12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여기 개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초서는 약간 슬림하게 만드느라고 많이 뺐거든요. 자, 기본서에서 이제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책부터 읽고 한번 제가 수업을 거꾸로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강사 중에서 제일 강의 못하는 사람이 책 읽고 밑줄 치고 수업 끝내는 사람이 제일 강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책 읽고 밑줄 치는 강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나 한번 들어봐. 자, 읽겠습니다. 자, 거기 네모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쌍가로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이요? 5년 밑줄. 요거를 앞부분을 조금 줄여서 제가 약어로 줄이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박스 안에 기억번. 그런데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하남시가 겹쳐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봐봐. 강동구하고 하남시는 붙어 있지. 이해 가요? 강동구는 무슨 시? 서울시. 하남시는 하남도가 아니라 경기도. 자, 그쵸? 예. 아니 거기 시도니까. 예. 하남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자 경기도 겹쳐 있죠. 그런데 강동구와 하남시를 두루 아우러서 그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내가 지정할게 그럴 수 있죠. 하남시니까 경기도지사가 내가 지정할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 싸우면 말려야지. 예를 들면 집에 갔더니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누가 싸움 말려요? 엄마, 여러분이 야 일로 와, 니네 둘이 일로 와. 니네 왜 싸워? 아니 형이 자꾸 과자 지 거래잖아. 지가 다 먹고 왜 내 걸 달라는지 모르겠어. 야 너는 동생한테 좀 양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리 갖고 와. 엄마가 반씩 나눠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위급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라는 얘기는 강동구만 지정할 때는 누가? 서울시장. 힘들어요? 강동구는 서울이에요. 아이, 그럼 강남으로 바꿔줄게. 자, 그럼 강남을 지정하면 누가? 서울시장이. 하남시만 지정하면 경기도지사. 그때는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지. 아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발생해요? 5일 후. 5일 후 밑줄. 자,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읽어보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서 그냥 5년이고 5일이고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의 느낌도 없고 와닿지가 않아 이런 게. 그래서 이걸 계속 1시간 내내 밑줄만 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가면 정말 와닿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수업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이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3교시의 마지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또는 성행할 뭐가 있다고요?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범위 내에 지정하며 공고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강사인 저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어떤 예를 들으면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또 그림 그려서 기초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가까 멀지 않아요. 사당사거리 알아요? 예, 자, 뭐 지방에서 듣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사당사거리에서 과천 쪽으로 넘어가면 남태령고개라고 있어요. 자, 남태령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서 좌회전을 하면 과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 거기 이제 안양 평촌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과천인데 가다 보면 오른쪽에 과거에 정부 종합 청사들이 있었어요. 정부 청사들이. 혹시 아세요? 강남을 안 벗어나요? 자, 그래서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SBS 8시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었죠. 자, 이런 청사들을 세종시로 옮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죠.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해 가죠? 그러면 여기가 세종시야. 자, 여기 세종시야.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동네에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들이 있었겠죠. 이해 가요? 돈이 필요하니까 땅 팔려고 하는 매물들,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들, 토지들. 그런데 이게 SBS 8시 뉴스가 딱 나와서 국가에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순간 이 동네 매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싹 걷어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팔 거야? 안 팔지.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각지에서 이 동네 전압 부동산에 네이버 보고 찾아가지고 땅 있냐고 뭐 구해달라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국가에서는 이제 이 뉴스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려고 다 내부 계획들을 세웠겠죠? 그 순간 바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되는 순간 토지가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이 동네 세종시에 땅을 갖고 있어요. 매도인입니다. 자, 금액은 10억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을 B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여기니까 강남 아니에요. 자, 강남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강남구 시민으로서 자, 세종시 괜찮겠는데? 이게 땅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내려가가지고 해서 내려가서 A를 만났어요. 물론 이제 가운데서 현재 중개업자분이 도와주겠죠. 그러면 이 땅을 10억이라면 B가 A한테 얼마 건네요? 10억. 돈을 건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리로 등기가 와요? 등기가 안 와? 등기가 오는데요.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왜 허가를 안 받으면 못 사고 파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제가 우리 공시법 김민석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등기법을 강의하실 때 등기에서 예를 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환매 등기 이런 걸 할 때 각 등기마다의 구비 서류들이 구비 서류들이 뭐가 시험에 나오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결론 안 나온답니다. 법무사가 아니니까. 근데 등기할 때 구비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자의 승낙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종시에서 받은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허가증을 받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B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갖고 와. 그러면 이 땅이 자기께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못 되는데 B가 A한테 연락해서 그냥 10억은요 그냥 용돈 쓰세요. 뭘 다시 입금해요, 귀찮게. 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은 빠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못 사고 팔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 왜 못 사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뭐 나쁜 짓 해서 돈 번 것도 아닌데 왜 못 사게 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종시에 내려가서 이 땅을 사는 거는 여러분은 투기예요, 투자예요? 응? 아니 일단 여러분은 투자라고 해. 그러면 내가 투기라고 할게. 힘들어 죽겠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10개월을 더 봐야 될지. 자, 일단 여러분은 투자라 해. 그럼 내가 투기로 할게. 그럼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줄게. 자, 여러분이 내려가서 여윳돈을 사는 건 그래, 여러분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지. 그러나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땐 강남에서 내려와서 땅 산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
아, 이제 슬슬 입질 오는구나. 야, 강남 사람들 오늘만 해도 몇 명이 온 거야 도대체가? 라고 생각하면 투기라고 생각하지. 어우, 강남은 투기야, 투자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기준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기본서. 제가 어저께 기본서 지금 2차 교정해서 출판부에 넘겼어요. 그래서 12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쇄소로 갈 거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지금 법이 개정될 게 있어가지고 나 속상해 죽겠어. 1월달에 책 받자마자 옛날 책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자, 일단 기본서에 이제 기준이 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은 뭐냐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나쁜 짓 해서 돈 번 거 아니고 떳떳하게 내가 월급 모아서 3억을 10억을 투자해서 집을 땅을 산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거를 투자라고 보지 않고 투기로 본단 말이야.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강남에서 자 물어볼게요. 세종시로 꼭 이제 세종시 땅 사고 싶어요? 아이 그렇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뭐 안 되면 말하고 그래 또.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자 따라서 강남에서 꼭 세종시 땅 사고 싶어요? 허가증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 진짜 허가 받고 싶냐고. 선생님 저 이거 꼭 사고 싶어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세종시가 많이 좋아졌고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라고 생각해 보면 사고 싶죠? 그러면은 여기서 본인이 투자라는 걸 입증해야 돼. 그때 이 기준이 뭐냐면 자, 첫 번째 기준이 세대원 전원이 여기다가 주소를 다 옮겨야 돼. 세종시로. 그러면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성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편 주소도 옮겨야 안 옮겨요? 옮기지. 여러분 주소는 옮겨야지. 애들은 애가 고2야.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걔 대학이 중요해? 세종시 땅이 중요한 거야? 일로 와봐 아들아. 왜 엄마? 야 우리가 세종시로 가자. 아니 엄마 나 여기 학원 다녀. 나 서울대 갈 거야. 아니야. 내가 엄마가 너보다 더 살아보니까 서울대 가지 마. 왜냐면 네가 서울대 가서 대기업 가고 돈 벌어봐야 네 버는 거 한 달에 200씩 저금해봐야 땅값을 못 올라가. 땅값이 나. 그러니까 대학 가지 마. 엄마가 볼 때는 땅값이 더 나. 이해 가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필요 없어. 땅값이야. 내려가자.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왜 엄마가 땅값 때문에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럴 수 있죠. 인생은 땅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 네가 월급 모아갖고 이 동네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네가 언제 한 달에 200씩 벌어갖고 이놈아. 토지야. 가자.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는 이상해 라고 생각해. 엄마 맞아. 역시 부동산은 토지야. 이럴 것 같아요. 고2짜리가. 당연하지. 애가 뭐 토지고 나발이 뭘 알겠어. 엄마가 이상한 거지. 우리 엄마 이상해. 대학을 가지 말해. 남들은 지금 대학 학원 가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토지래. 인생은 토지라며. 이상하잖아. 근데 나중에 걔 대학 나와서 돈 벌고 토지값 못 쫓아가잖아. 강남 집값 어떻게 쫓아가 지가. 월급 뭐 대기업 다니는데 못 사지. 연봉 몇십억 빼고는 몇 명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남편 직장도 어떻게 이제 옮겨야지. 어디로? 그냥 다 옮겨가. 선생님 주소만 옮겨놓고 주소 옮겨놓고 여기 학원 다니면 되잖아. 안 돼. 주소도 옮기고 가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나는 주소도 옮기고 애들 데리고 다 데려가고 남편 직장도 관두기 해서 나 인생이 토지야. 그러면 투자야. 그러면 허가 나.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라도 하나라도 아이씨 애가 고2예요. 선생님 그런 말 하시면 아시면 그러면 투기야. 사지 마. 허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신청하면 준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 기준들이 나중에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우리 기본 심화 때 저하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여러분은 투기예요? 투자예요? 예? 이제 투기라고 해. 그래야 이제 뭐 자꾸 또 투자야. 아니 이거 하라고 그럴 땐 이거 하고 이거 하라 할 땐 이거 하고 이상해 진짜. 앞으로 파란만장 하겠는 걸 이거 1월 달부터. 자 이제 투기지. 그러니까 이제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못 사게 하는 거고 이거를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 지정하고 지정의 효과는 공고 5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투자 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에듀윌에 왔고 임선정을 만나러 온 이유는 매수인이 되고 싶어서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 전문 직업인이 되고 싶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A하고 B 사이에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할 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어떨 때 받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겠지.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네, 자, 찾아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일 때 허가의 대상이 돼요. 아, 자, 교재 제가 좀 이따 찾아줄게요. 자, 두 번째가 유상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열심히 해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니 이게 지금 기준면적 초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현재 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오늘 녹화하고 있으니까 날짜도 언급할게요. 12월 9일 현재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받으라고 지금 대한민국 오늘 아침에도 와서 내가 지금 법제처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12월 9일 현재.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 필기는 안 할게요.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개정되려고. 그래서 주거지역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걸로 바뀔 예정이야. 분명히 난 예정이라 그랬어요.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바뀔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왜? 여야가 지금 에듀윌 교재 있잖아요. 12월 15일이 마지막이니까 합심해서 에듀윌 교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 선거 때문에 바빠요. 이거 언제 통과되는 거야? 나 지금 교재 급해 죽겠는데 지금. 오늘 끝나고 전화 한 통씩 해주면 안 돼요? 에듀윌 교재 발전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 죽겠어 지금. 이거 말고도 개정되려고 굶비는 게 많은데 이러고 이제 연말 12월 말 되면 어쩔 수 없이 팍 통과시켜. 그러면 이제 12월 15일 날 인쇄소에 가서 찍어놓으면 1월 달에 여러분 교재 받잖아? 받자마자 수정표 나눠줘야 돼. 근데 이제 그 제 마음을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책 사자마자 이런 걸 책을 이따구로 만들었다고 막 아니 막 출판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책 사자마자 옛날 걸 주냐고. 개정 법률도 반영을 안 하냐고 당신은. 그 본의 아니게 매년 욕을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전화 좀 한 통씩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에듀윌 교재 노란색 거 있다고 얘기해줘. 노란색 에듀윌 교재를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임선정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 이래야 돼. 아 죽겠어요 아주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데요. 자 첫 번째 소유권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B가 내려가서 이 땅을 10억에 산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산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야. 두 번째 유상. 이 가격이 얼마예요? 아 10억이 유상이지 어떻게 10억이 무상이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준면적 초과야. 그러니까 1번, 2번은 충족시켰는데 이 사람이 봐요. 투자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기준면적 초과 이것도 충족시켜야지만 허가 받는 거야. 근데 이 기준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180제곱미터를 제가 여러분이 감이 안 오니까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이거 곱하기 0.3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0.3025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0.3만 하면 180에다가 0.3을 곱하시게 되면 대충 54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54평이라 그러고 제가 수업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통념상 얘기해보자. 54평 정도면요. 여기다 집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못 질 것 같아? 아니 질 수 있다고 해야 이걸 이제 바꾼다고 하지. 자, 아니 54평이면 집을 그럼 나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이야? 아 54평 이거 좁아서 못 살아요 선생님. 최소한 거실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거실에서 애들하고 축구하고 놀아야죠. 저희 집은 85평이에요. 아니 54평이면 작아? 아니 도대체 집이 몇 평이야? 얘기 좀 해봐. 아 미치겠네. 아니 54평이 어떻게 작아? 넓지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아파트 몇 평? 그것도 54평이 이게 토지 면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전용 면적이 54평이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분양 면적이? 이해 가죠? 근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 30%만 해도야. 30%만 하자. 그러면 이게 30% 하게 되면 대충 한 18평, 자 18, 19평 정도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이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뭐 못 살 게 뭐 있어? 충분히 짓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1, 2, 3번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일단은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 맞고 유상계약인 거 맞지. 그런데 기준 면적이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B가 이 땅을 50평짜리만 사면 되잖아.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걸 편법을 악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새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 쪽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토지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국가가 그걸 간파한 거야. 야, 이거 면적 내려. 그래서 요거를 60제곱미터로 내리겠다는 거야. 지금 입법 예고된 게. 그럼 60제곱미터면 여기다 0.3 곱하면 얼마야? 18평이 되지. 그럼 18평이면 이 땅의 면적이 18평이야. 18평에 30% 건폐율 한번 따져봐. 그럼 얼마예요? 5.4평, 5평이지. 그럼 5평에다 집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기다 안방 만들고 거실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부엌 만들고 힘들지. 이거 완전 5평이면 원룸이지. 근데 뭐 방 외들도 공부방도 주고 하는데 이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확 내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입법 예고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와서 또 확인했거든요. 법제처 들어가서. 근데 아직까지 오늘 12월 9일 현재 촬영하는 오늘날까지도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읊어드리면 주거지역은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그 밖에 90입니다. 도시지역을 벗어나서는 바로 임야는 1000, 농지는 500, 그 밖에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받으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바뀔 예정이야. 다 숫자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나오면 제가 혹시 수정하면 수정표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욕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로서도. 자, 마이크 들고 있는 현재는 이게 지금 현재법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제가 좀 찾아 드릴게요. 교재에서. 자, 내려오시죠. 쌍가로 2번. 자, 갖고 있는 92페이지 정가운데 쌍가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읽다가 제가 제안할 테니까 따라 주십시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자 밑줄 칠게요. 소유권, 지상권 밑줄. 동그라미 1번 번호 매기세요. 띄시고요. 자, 가로 안에 있는 말 빼겠습니다. 둘째 줄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이라고 써 있죠. 자, 가로 안에 한 번만 볼게요. 요거 밑줄 치세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밑줄. 자, 밑줄 쳐주세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밑줄 딱 치시고요. 그 밑에다 조그마한 글씨로 써주세요. 동그라미 2번 유상계약이라고 써주세요. 그게 유상,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세종시의 땅 주인이 저한테 공짜로 주겠어요? 대가를 받겠죠. 돈 내놓으라 그러겠지. 그럼 10억 주고 살게요. 그러면 유상계약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세종시의 10억 원짜리 토지 거래는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안 생겨. 효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등기도 못 갖고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이에 한 줄 여백이 좀 가운데 펑 비어 있죠. 거기다 써주세요. 동그라미 3번 직접 손으로 쓰세요. 자, 1번과 2번 사이에 한 줄 중간에 여백이 보이니까 3번 기준면적 초과라고 적어주세요. 자, 요번 기초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건 뭐 제 영역으로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국회에다 전화해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자, 오늘 옆 페이지까지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한 장 넘겨봐봐요. 95페이지 한번 가봐요. 찾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할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아요. 예, 자, 92페이지 다시 오셔서 자, 맨 밑에 쌍가로 3번에 선매 있나 찾아봐요. 찾았어요? 자, 이것도 되게 쉬워. 자, 이 선자가 한자로 먼저 선자예요. 매자가 살매자입니다. 선매라는 얘기는 먼저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칠판 보시죠. 자, 이제 자, 칠판 A하고 B가 자, 칠판 땅을 사고 판다 이거야. 자, 땅을 사고 파는데 여기는 A가 세종시에다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을 수 있죠. 당연히 공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A가 신청을 딱 했더니 세종시가 A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A님, 네. 아, 여기 이 땅 지금 A님이 갖고 계시는 이 10억짜리 땅 있지 않습니까? 허가 신청한 이 땅이요. 여기 정 가운데 센터에는 저희들 세종시 뭐 관련된 뭐 청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 사이드로 소방서나 동사무소 이런 등등등등의 그 내용을 좀 지어야 되는데 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요 땅 여기다가
저희들이 소방서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소방서를 진다는 얘기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익사업 목적으로 쓸 테니까 요 A님 요거 세종시 저희한테 파세요. 이해 가죠? 그래서 떼대대댕이 산다니까 우리한테 파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 A는 어차피 이랬던 저랬던 이 땅을 B한테 팔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는 어차피 팔려고 마음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먹은 상태인데 세종시가 나한테 팔어 그러면 제가 A라면 세종시에게 말하는 건 딱 하나 있어. 안 판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야 그럼 사는데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 강남에서 지금 10억 준대. 그럼 네가 10억보다 더 줘. 그럼 네가 사. 아니 어차피 나는 이 땅 팔 거거든. 난 돈이 필요해 지금. 사. 그럼 여기는 세종시는 오케이. 제가요 12억 드릴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종시 국가기관에서 돈을 지급할 때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가격이요. 바로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매긴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사 매긴 가격이 평균적으로 80에서 90% 정도 되는데요. 제가 80%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남에서 얼마에 산대요? 10억. 근데 얘네들이 줄 수 있는 걸 80%로 제한하면 8억이죠.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는 A한테 8억에 저희들이 사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A라면 팔아 안 팔아? 나는 안 팔고 싶은데 아니 2천도 아니고 2억 차이가 나는데 뭐하러 팔어? 돈이 필요해서 팔면 2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안 팔겠죠? 그럼 협상은 결렬되는 거야. 그게 바로 선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 허가 신청이 있었죠. 맞아요? 그럴 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단체가 국가 등이죠. 매수를 원할 때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억번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박스 안에. 그래 내 예를 하나 든 거야. 물론 니은도 있어. 일단 첫 바퀴니까 하나 먼저 외우고 두 번째 거 1월 달에 보면 되잖아요. 3월 달에 봐도 되고. 그러니까 소방서를 짓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까 토지 소유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니들이 사. 근데 지금 강남에서 10억 준대. 그럼 니들이 많이 주고 사. 10억보다 더 주면.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막 강남에서 내려와서 웃돈 더 드리고 사겠다고 할 만큼 국가에서 막 웃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9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자 밑줄 칠게 나오네요. 무슨 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다시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가격. 기억하시고 밑에 이의 신청을 1개월 이내 하는 거 맞고요. 자, 쌍가루 5번. 요것도 제 설명을 기초 때 해드려야 돼요. 자, 쌍가루 5번에 보면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매수 청구란 말 앞에 무슨 처분이요? 다시. 제목이 항상 중요한 거야. 제목이 다 들어있어. 다시 매수 청구 앞에는 무슨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라고 써 있죠. 자, 봐. 그 제목 안에 다 들어있다. 칠판 보세요. 자, 칠판. 자,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해하세요. 자, 아까 B가 자, 봐봐요. 어떻게 지금 내려가서 사. 그런데 애 학원도 문제고 다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학원이 문제라는 얘기는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기지. 다 안 갈 거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는 세종시에서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지. 그러면 A가 지금 땅을 팔아 못 팔아? 못 팔지. 그럼 열받겠죠. 세종시에 가서 야 세종시 네. 야 지난번에도 갑 데리고 오니까 투기라고 허가 안 내주고 이번에도 비 데리고 오니까 투기라고 허가 안 내주고 나 도대체 환장이네. 아니 왜 당신들은 도대체 허가만 신청하면 계속 불허가를 내리냐. 그럼 세종시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미워서 불허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법에 허가와 관련된 투자 투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모시고 온 매수인들은 전부 다 투기입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근데 그걸 자꾸 안 내준다고 와서 뭐라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해 가죠? 그자 A가 열받은 거야. 야 세종시 그러면 이거 니들이 사. 이게 바로 매수 청구예요. 그럼 니들이 사 그러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니들이 지금 허가 안 내주니까 내 지금 아버님 병원비 2달 밀렸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왜 팔겠냐고 지금 이 좋은 땅을 돈이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이래도 허가 안 내고 저래도 허가 안 내면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할 때 A가 세종시에 요구하는 거는 허가 받았을 때 니들이 사라 그래요? 불허가 내려졌으니까 니들이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읽어보면 기초 때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으니까 니들이 사!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라는 제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는 세종시는 칠판 보세요. 자, A의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사정이 딱해요, 안 딱해요? 예? 딱하잖아요. 아버님 병원 빌려서 지금 땅 팔겠다는데 이거 뭐 허가를 내줄 수, 그렇다고 담당 부문이 네모가지 걸고 허가 내줄 수는 없잖아.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그러자 여기 있는 A는 하도 속상해가 그럼 니들이 사라고. 근데 세종시는 지금 이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아니 아까 필요한 거는 선배 때 끝났고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잖아. 5번으로. 아이씨 녹화 못 하겠네 여기서. 아이씨. 내가 옛날에 부평에서 녹화하다 못 해갖고 일로 왔더니 여기 다시 가야 되겠네 또. 자 다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근데 니들이 사 그러면 세종시가 너무 열받잖아. 아이고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자 그러면 자 이해 안 되니까 더 쉽게 이해시켜 줄게. 자 일상생활로. 자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난 이렇게 한번 이해시켜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자 세탁실에 세탁기 있죠. 자 이거 세탁기라고 하고 봐줘요. 뭐라고요? 근데 그 세탁기 앞에 보면 섬유 유연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별소리를 다 한다 진짜. 자 제가 이거를 섬유 유연제가 얼마인지 궁금해갖고 쿠팡 가서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한 통당 10,000원이 안 하더라. 물론 사이즈 큰 건 10,000원 넘더라고요. 자 뭐 섬유 유연제 많잖아. 뭐 다우니부터 퍼실 뭐 많잖아요 등등. 자 그래서 자 퍼실이라 하자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자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섬유 유연제가 한 통에 10,000원으로 하자. 뭐 9,700원 뭐 6,800원 그럼 수업이 어려워지니까 한 통에 얼마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통이 자 세탁기 옆에 있어. 이 정도면 한두 달은 충분히 쓰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수업 끝나고 자 HP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있어. 잘 봐. 가서 힘들어 죽겠네 진짜. 그래서 홈플러스에 갔어. 그랬더니 오늘 12월 9일 하루만 특가 상품이 있어. 이 퍼실 똑같은 게 1+1 행사야. 오늘만. 근데 이미 여러분은 집에 세 통이 있어. 근데 오늘만 대답 잘해요. 또 걱정되네. 자, 오늘만 1+1 행사야. 그러면 한 통에 10,000원인데 10,000원에 몇 통 준다는 거야? 2통 준대. 이해 가죠? 가끔 있잖아 이런 거 행사하러 가면. 자 가보면 그럼 2통이야. 자 얘기 잘해요. 이거 사갖고 집에 갈 거예요? 안 사서 갈 거예요? 사겠죠? 아니 집에 3통이나 있는데. 근데 샀어? 근데 왜 산 거야? 아니 안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잖아. 근데 왜 샀어? 싸니까. 오케이. 자 지금 세종시는 땅이 필요해. 지금 선매가 아니니까 필요하지 않아. 근데 얘가 자꾸 사달래. 그럼 얘는 할인 행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세종시는 돈을 다 주고 사고 싶어? 싸면 사고 싶어? 그래서 얘도 1+1 행사를 하면 사고 싶은 거야. 따라서 여기는 세종시는 A한테 공시지가로 달라 그래요. 공시지가는 시세의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종시는 이 땅을 10억에 반이면 얼마예요? 5억에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A라면 어떻게 해? 5억에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응? 눈치 살살 보지 말고 눈치를 살살 보네 이제. 자, 안 판다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지금? 판다 그러면 너무 헐값에 먹는 거 아니야? 또 욕할 거고. 그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필요할 때는 감정가구로 최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피존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운이든 퍼실이든 당장 필요하진 않아. 지금 3통이나 있는데 필요하진 않지. 뭐 당장 빨래 못 바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이거 싼데? 이거 사다 놔도 썩지 않으니까 미리 사다 놓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싸면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불허가 처분일 때 니들이 사! 하고 쫓아가서 얘기하면요. 자 읽어볼게요. 허가 1번 찾았어요? 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요 1개월 이내에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쫓아가서 니들이 사!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청구를 받은 2번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등등등의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거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한다 써 있지. 그냥 공시지가 그냥 모르면 그냥 시세 50%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반값인 거 맞죠? 그 여기 봐, 또 이해시켰지. 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느낌 안 와요?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3번의 선매와 5번의 매수 청구를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자, 기초 때 선매 가격 있죠?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죠? 아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섬유유연제까지 예를 들어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낼게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불허가 받았을 때. 그럼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감정 가격이죠? 그렇게 나오는 게 시험인 게 그렇지 뭐 어떻게 내길 바라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딱 야 매수 청구가 어떻게 그게 감정 가격 이놈의 공시지가까지 장난하고 있어. 정답 3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이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럼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다 놓으면은 결국 집에 가서 다 까먹고 하는 짓이 뭐냐면 선감매공. 선감매공. 왜 그래 몰라 생각이 안 나. 선감매공. 선감매공. 공식이야 공식.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집에 가고 도서실 앉아가지고 다 까먹고. 그래서 또 단순한기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 외우면 맹꽁이에요 아니에요? 안 웃는 사람도 있다 지금. 아이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니까 매공이 아니야. 거기다 동그라미 붙인 맹꽁이 아니야. 공부를 이따구로 하면 맹꽁이라니까. 환장하겠네 정말. 자, 맹꽁이라고. 성감매공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맹꽁이라고 외워. 앞글자로 따고 싶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앞글자로도 해결이 돼. 그러나 이제 기초를 들었으면 왜 공시지가여야 하지? 왜 감정가격해야 되지를 조금만 이 기초 수업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심화해 가면은 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애우기가 바빠가지고. 요 기초를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 다음 주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 들을 거 없다고 하지만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알지만 여러분이 이거 들을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를 지금 들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이제 내년 초에 집을 강남의 집을 팔거나 또는 뭐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이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꼭 알아야 되는 제재만 이번 달에 섭렵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에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내용이 있는데 쭉 내려오면 9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나 찾아주세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기억번 체킹하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들 내년 초에 여기 이사 갈거나 집을 사고 파는 이슈가 있는 분은 꼭 알아야 되는 제재입니다. 자, 기억번 체킹했죠? 읽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써 있죠. 진짜 안 배웠다면 서운합니다. 오늘 저 부동산 거래 신고의 거래는 무슨 계약? 지금 계속 안 지우고 이러고 있잖아. 내가 지금 계속 안 지우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거래는 무슨 계약? 됐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내년에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할 이슈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거래 신고를 해야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안 하잖아? 그럼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거 써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직결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 자, 95페이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보여요? 네, 거기 보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 밑줄 쳐놓으셔도 좋고요. 부동산부터 밑줄 딱 쳐놓으시면 좋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다? 그래 거짓. 오늘 아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9억 10억이었죠? 아까 얼마에 신고했어? 9억. 그럼 거짓으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게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 다운계약서 쓰다 적발되잖아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집이 10억이었지. 10억의 100분의 5가 5%니까 10억의 5%면 5천만 원이에요. 이해 가요? 10억의 5%면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아까 500만 원 과태료 다시 보시면 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한 거야?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오른쪽으로 가서 다운계약서 쓰다 걸리잖아? 10억 원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야. 참고적으로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없어. 빌라 이런 거 말고 아파트 기준으로. 그럼 20억으로 따지게 되면 20억의 5%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야.
왼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오른쪽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야. 20억짜리 강남 주택으로 따지면 금액이 확 차이 나지. 다운계약서 다 걸리기만 해봐줘 이것들이냐.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 저는 집을 사고 팔 계획은 없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셋집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요. 이럴 때에는 자 95페이지 맨 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나요? 그 중에서 맨 밑에가 디귿입니다. 디귿.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요번에는 부동산 거래예요. 주택임대차 신고예요. 주택임대차 여기 있잖아.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까 했잖아요. 그거.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했죠. 이거는 하지 않았던 거짓을 했던 싹 다 제재는 얼마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그럼 여러분도 한번 봐봐. 국가에서 위에 거는 무슨 계약? 제 손 보고 얘기해요. 매매 계약. 밑에는 무슨 계약? 임대차. 둘 중에 어느 게 더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재가 훨씬 무겁지. 이쪽은 가볍고. 그래서 이쪽은 500만 원, 취득가액이 5%인데 여기는 그냥 100만 원으로 가볍게. 이해 가죠? 당연히 매매가 훨씬 크지 임대차보다. 그래서 과태료 차이도 확 나는 거예요. 자,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열심히 애울 테니까 이번 달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요거 한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7문제 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앞으로 저 1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 부분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서 2주로 끝낼 거니까 다음 주도 빠지면 안 돼요. 네, 다음 주 오시면 저하고 또 이런 얘기들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